영예인 조정훈 두 당선자를 제명합니다. 근데 뭐 기분이 나빠서 제명하는 게 아니라 제명을 하는 데 있어서의 선관위에 내야 될 그 이유가 있어요. 더불어시민당과 합당을 하려고 하니 두 사람이 반대한다는 명분으로 제명을 해야만 명분이 돼. 그렇죠. 제가 마음에 안 들어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하기 전에 이미 서로 약속이 돼 있는 된 거잖아요. 제명을 해주기로. 근데 이제 법적으로 제명에 대해서는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지금 우리가 사전에 약속했기 때문에 제명합니다. 이거는 사실 서류에 쓰기가 좀 애매하거든요. 참 눈 가리고 아웅인데 네. 서로 이거 쟤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참 눈 가리고 아웅인데 나는 이게 제가 처음부터 싫었어요. 재밌어요. 이게 공직선거법 192조에 보면 임기 아직 개시 전이잖아요. 임기 개시 전에 다음 갖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 요걸 피해줘야 돼. 그래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이 소속 정당의 합당, 해산, 제명 사유로 당적을 이탈 변경하거나 둘 이상의 당적을 가진 때 여기에 지금 해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으로 가도 되고요. 제명으로 가도 돼. 예, 우리가 이렇게 민주당이랑 합당하면서 얘네들이 떨궈지고 나가도 되고 제명을 시키고 합당을 들어가도 되고 두 가지 전술이 있는데 그중에 후자를 사용하신 것 같아요. 네. 네. 그 가운데서 이제 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하고 15일 날 합당돼요. 15일 날. 네, 저 찬성 투표했습니다. 지금 찬성 84% 돼서 나 이거 까먹었어. 그러니까 이제 일부 논란은 있죠. 그러면은 공수처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빨리 합당해? 요건데 요거는 이해찬 대표가 자신감이 있는 어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선거까지도 압승한 마당에 쟤네들이 또 원내 교섭단체 꼼수 부려가지고 만들이 하는 부분. 그래서 지금 미래통합당하고 미래한국당은 합당 논의를 이제 시작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그렇잖아요. 원유철이 지금 딴 주머니 차려고 한다. 예. 저는 기본적으로 그러긴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예. 했었던 건데 이제 주호영이 사실은 지금 미래통합당의 수장이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규모 전당대회를 열어가지고 당 대표를 뽑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당선자들만 모여가지고 원내대표를 뽑아놓으면 그래도 선출된 권력이기 때문에 주호영이 이제 원유철과 협상을 뭐 하는 상황이 되겠지만 꼼수 부리지 못하게 아예 못을 박아놓은 거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니들 또 꼼수 부리면 또 뒤진다 이런 분위기가 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상황이죠. 네가 합당을 하든 안 하든 우리는 상관 안 한다. 우리는 우리 갈 길로 가는 것이고 네가 합당 안 하고 그런 식으로 꼼수를 부리면 우리는 180석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할 테니까 알아서 해라. 경고를 이미 준 거기 때문에 사실 미래통합당이 뭐 미래한국당하고 뭐 통합을 하든가 말든가 그거는 지희들 사정인 것이고 어쨌거나 지희들이 지금 앞으로 4년을 어떤 식으로 버티고 2년 후에 다가올 대선에 어떤 후보를 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희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지. 지금 당장 이게 뭐 이거는 지금 민주당 앞에서 뭐 까불어봤자 답이 없기 때문에 네, 어쩔 요거는 수가 없어요. 얘네가 머리가 있으면 무조건 합당해요. 갈 길이 거기밖에 없는데 공수처 문제, 상임위 문제 두 개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통당 혼자 있어도 2명의 추천위원은 미통당이 정합니다. 그럼 여기 미한당이 교섭단체로 들어와도 2명은 지들이 정해요. 그러면 여기서 얻어가는 게 없고 상임위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되면 얘네들이 합당을 해서 정상적으로 가게 되면 민주당 쪽에서 뭐 한두 자리 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교섭단체 만들어 버리게 되면 그땐 괘씸죄 적용해서 상임위 안 준다고 했거든요. 상임위 하나라도 받으려면 공수처 부분에서는 제로 게임이고 그다음에 상임위 부분에서는 합당하고 형님 살려주세요 해야지 하나라도 나오는 판이어서 얘네들은 무조건 합당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등장하잖아요. 국민의당하고 합당해서 원내 교섭단체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그걸 부채질을 하는데 그럴수록 더 쪼그라드는. 그렇죠. 그거는 언론들이 어떤 뭐 기사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상상력을 쥐어 짜내는 거지. 그건 사실 미래통합당에도 도움되는 그림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누구한테 도움이 안철수만 그냥 계속 이름이 연장되는 거예요. 이미 허명이 됐지만 발치료나 제대로 했으면 좋겠네. 예. 자, 그 가운데서요. 재밌는 구도가 하나 있어가지고 하나 알려드리면은 홍준표는 김종인을 반대하잖아. 반대하게 된 원인이 김종인이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은 이제 갔다라고 하면서부터 김종인 비대위원장 반대를 해왔잖아요. 근데 자기는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이 됐는데 묘한 상황이 뭐냐면 주호영은 원내대표가 되고 나서 김종인을 받아들이자 쪽이에요. 근데
김종인은 안 된다고 말하는 홍준표가 있죠. 그러면서 묘하게 주호영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그치, 낌새가 있어. 그치. 그러니까 김부겸 의원하고 맞붙을 때 어. 김부겸 의원이 그러니까 막판에 대구 시민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대구에서도 대통령 한번 만들어 봅시다. 내가 하겠습니다. 하니까 주호영이 뒤늦게 당선되면 나도 할라요.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김종인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영입해가지고 김종인 씨의 동구정을 살살 긁어줘서 나를 밀어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차피 이 선수도 충분하고 외모도 젊고 젊진 않지만 외모만 젊고 하니까 내가 할라요. 이렇게 좀 짜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게 고품격 이간질 스킬 중에 하나인데 나는 네가 하는 생각에는 반대하지만 네가 했으면 좋겠어. 이거잖아. 그러니까 김종인 하지 말고 네가 해. 그러니까 네가 하는 생각에는 반대하지만 네가 하는 건 찬성해. 이거야. 아우 철학적이야.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재미는 있네요. 못 피겠어. 너무 어려워. 그럼 나중에 본인이 기회 봐서 입당할 그 타이밍을 지금 보고 있다고 봐도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밖에 있어도요. 다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대선이 멀리 남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가치를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타이밍 봐야지. 아니 공천 안 해준 당한테 무소속으로 나 당선된 사람들이 나 들어가고 싶어라고 그게 쉽지 않아요. 자신의 주가를 엄청 올리는데 홍준표는 이제 천성이 가볍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주둥아리를 닥치지를 못하고 계속 나불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근데 정치인들한테 중요하잖아요 이게. 존재감이 과시된다는 거. 예. 홍준표가 한마디 하면 언론이 난다는 것 자체가 존재감을 극대화시키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홍준표는 약간 어그로의 어떤 데모왕이라고 그럴까요? 그래가지고 안 좋은 쪽으로 어그로를 끌면서 언론이 나는 걸 겁나 즐기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표현하면 관종이라서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한마디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민경욱만 그 재검표하자고 나선 게 아니더만 민경욱 말고도 깜짝 놀란 인물들이 많아요. 일단 이현주 이 선거 이상해 하면서 선거 관련 증거 보전 신청했고요. 이게 지금 부산 동부지원이 증거 봉인 작업을 마친 상태. 이현주 총선 불복. 다음에 부산 4구 갑 김척수 여기가 지금 그 사전 투표함 증거 보전 신청해가지고 2년 결정 내려졌습니다. 그 다음에 영등포 을 김인석 후보에게 패한 박용찬 5,538표 차입니다. 증거 보존 신청 받아들여졌고요. 민경욱 포함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내가 선거에 뭔가 이긴 것 같은데 더 많아질 거예요 아마. 지금 너도 나도 지금 이러고 있는 거거든. 뭔가 부정선거가 있었던 것 같은데라고 한번 까보면 이길 것 같은 마인드. 이런 애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죠. 뭐 좋은 일이죠. 우리는 뭐 그냥 지켜보면서 그냥 즐기면 되는 거고 어차피 비용이야 그 이의를 제기한 사람들이 다 부담해야 되는 거니까 뭐 나라 세금 들어가는 것도 아니겠다. 일자리도 창출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구경만 하면 되죠. 그런 거.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말하면 소위 말하면 선거 불복이잖아요. 예. 난 저거 받아들일 수 없다, 수긍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남영희 그러니까. 그 후보하고의 차이가 극명하게 지금 대비가 되고 있죠. 171표인데. 근데 그 선거 불복이라는 그 프레임이나 그 어떤 정치적 판단 자체가 미래통합당 내에서 어떤 뭐 최고위원 아직 안 꾸려졌지만 좀 주류에서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공감하는 이슈라면 좀 눈여겨 볼 만한데 이건 지금 미래통합당에서도 그냥 뭐 네 억울한 마음은 알겠다. 짠하네. 요 정도이기 때문에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의원이 하나도 없거든요. 뭐 당선자들이 앞으로 사는 의정 생활이 중요하지. 낙선자들 뭐 이렇게 혹시나 뭐 어떨까 살펴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정치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 스스로 삽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용찬만 해도 뭔가 되게 신사적으로 보이잖아요. MBC 흑역사 시절에 그 이상한 앵커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되게 음흉한 거지 알고 보면 이거 재검표해 보면 내가 이길 것 같은데 하는 이런 모자란 마인드 갖고 있는 애들이 꽤 많이 있다고 일단 보고요. 이런 삽질하는 애들이 많아질수록 우리한테 좋은 겁니다. 그렇죠. 희망을 갖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희망을 놓지 말고
이렇게 재검표까지 꼭 수행하길 바랍니다. 그 윤미향 당선자에 대한 의혹 제기하는 거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나는 보는데 뭐 눈에 뭐가 보이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선관위 위원장 자체가 박근혜가 임명한 사람입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민주당의 누군가가 실세가 안가해서 선관위 위원장을 만나가지고 저기요 우리가 정권 가지고 왔으니까 부정선거 해주세요. 가능해? 이 미친놈들아? 현관 입장에서는 진짜 짜증나겠죠. 그렇게 네. 밀어줬는데도 이렇게 폭망하고 나서 그러네. 뒤에서 또 이것까지 이렇게 조작설까지 해서 귀찮게 하니. 우리 원내 총괄 수석 부대표 김영진 의원님께서 이러한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여론조사와 선거에 불복하는 장은 영원히 당선되지 않으리. 그렇죠. 수능 채점도 재채점 한다고 해도 올라가 봤자 2, 3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있어요.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박근혜 대선 때는 진짜 이상했었다고. 그것만이 유일하게 선거 조작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던 선거예요. 진짜 이상했었어요.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야. 그 K값 기억들 나시죠? 그러면 말이에요. 그 의혹이 제기됐을 때 지들이 집권하고 있었을 때 이 제도를 고쳐냈으면 돼요. 부정의 개연성이 있다는 게 아니고 그 선거는 진짜 이상했었다고요. 수도 없이 많은 뭔가 합리적 의심이 있었다고. 근데 그때는 전혀 콧방귀도 안 끼고 있다가 이제 와서 나 선거 불복일세 재검표 해보세라고 말하는 게 가장 비열한 거고 아까 말한 윤미향 당선자 이야기처럼 그렇게 해봤던 놈들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말했잖아. 정의기억위원회 같은 데서 윤미향 당선자하고 몇 명 간부들끼리 해가지고 야 감사까지 포함해가지고 우리끼리 해먹자. 이게 불가능한 시스템이라니까. 최소한 이쪽 세력은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자잘한 몇 개의 실수는 있을지언정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투명하게 하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했을 거란 말이야. 우리 DNA야.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민경욱이나 이런 등등의 이런 모질이들이 삽질을 해줄수록 고마운 거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미심쩍어 보이는 선거제도를 거치는 데는 도움이 될 거예요. 열심히 띄워줘. 이현주, 박용찬, 민경욱 이런 사람들. 알겠습니다. 너 바꿔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뀌길 바래요. 네, 열심히 구경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김어준 총수가 만든 K값 관련한 영화 요게 강용석이 열심히 보게 되는 사태가 알겠습니다.